오늘은 화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 우리에게 지금 10,000원을 줄까, 3년 뒤에 10,000원을 줄까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 10,000원을 선호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10,000원을 받아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현재의 화폐가 가지는 효용 가치가 더 높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의 10,000원에 응당하는 가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미래의 돈에는 일정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구되는 이자가 연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10,000원은 미래의 11,000원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의 이 값은 곱하기 1.1을 한 것이 되겠네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래의 10,000원은 현재의 9,091원과 같습니다. 즉 10,000원에 1.1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10,000원은 미래의 11,000원의 가치와 동일하고 1년 뒤의 10,000원은 현재의 9,091원의 가치와 동일하다. 이것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연수를 늘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년 뒤에 10,000원의 가치가 10,000원에 1.1을 곱한 것이라면 10,000원에 1.1을 곱한 것이라면은 10,000원의 2년 뒤의 가치는 1.1을 두 번 곱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1 플러스 이자율의 승수로 계산을 합니다. 이를 현재 가치 구하는데 생각을 해서 반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1년 뒤에 이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0원의 1.1을 나누어 준 값이 될 것이고 2년 뒤에 10,000원의 현재 가치는 1.1을 두 번 나누어 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가치는 어떠한 금액의 1.1 플러스 이자율의 승수만큼, 기간 승수만큼 계산을 해줍니다. 또 만약에 매년 10,000원씩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사업 구조를 짠다면 이 사업 모형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1년에 10,000원씩 들어오고 이 사업 구조는 10,000원을 1년 뒤에 10,000원은 한 번 나눠준 값, 2년 뒤에 10,000원은 1.1을 두 번 나눠준 값, 3년 뒤에는 1.1을 세 번 나눠준 값을 총 합산한 이 금액 24,869원이 이 사업 구조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구조가 바뀌더라 하더라도 현금 흐름의 구조가 바뀌더라도 현재 가치의 과정을 구하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사례 적용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1년 뒤에 500원, 2년 뒤에 1,000원, 3년 뒤에 850 이렇게 현금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 다른 구조, 이러한 구조라 하더라도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이는 만약에 2년 뒤에는 현금 흐름이 제로로 예상되더라도 이 사업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모형이라 하더라도 현재 가치는 구하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이제 조금 반복되니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해보면은 1년 뒤에 1,500원이 들어온다면은 이를 1.1로 한 번 나눠주고 3년 뒤에 1,700원이 들어온다면 이를 1.1로 세 번 나눠준 값을 두 값을 합쳐주면 2,600원이 이 사업 모형의 현재 가치, 이 사업이 가지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 흐름의 모양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현금 흐름의 1 플러스 R의 기간만큼 나눠주고 이를 합산하면 이 사업 모형의 가치가 계산이 됩니다. 이를 다양한 사례에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매년 이자가 1,000원씩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이런 사채를 발행을 한다면 이 사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각각 해 1,000원이 될 것이고 3년이 지난 만기 시점에는 10,000원의 원금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하면은 1,000원을 또 한 번 나눠주고 1,000원을 두 번 나눠주고 이 11,000원을 세 번째 연도에는 원리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11,000원을 1.1로 세 번 나눠준 값 10,000원이 이 사채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떤 공장을 입주를 했는데 3년 뒤에 이사를 나갈 때는 30만 원을 주고 나가야 된다. 아니면은 뭐 이 지금 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집을 입주할 때요. 이 공장 입주할 때 그러한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했을 때는 회계에서는 현재 시점에 의무가 발생을 하면은 이 의무를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금액이 지출이 발생한다. 그것이 현재 시점에 인식할 수 있다. 그럴 때 부채를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거를 충당부채라고 하고 이 시점에서 복구충당부채가 인식이 된다면 이 30만 원을 다시 1 플러스 이자율로 3번 나눠줄까. 3년 말에 지출해야 될 돈의 지금 현재 가치는 2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스피커를 샀는데 이 스피커의 대금을 매년 10만 원씩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출되는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은 동일하게 현재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로 나눠주는 것이죠. 이는 어떠한 자산의 가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 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이 기계가 우리 사업에 활용되면서 미래에 이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이 기계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5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해서 각 세 값을 합산해 준 것. 이것이 이 기계 장치가 가지는 사용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이는 건물이나 기계를 취득할 때,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지출하는 지급대가, 지급대가에 활용되는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 공정가치는 시장에서 정상거래 가격을 말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상 거래 가격인데 이를 사용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거를 인식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이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모형을 아주 기간이 길고 현금 흐름도 다양한 기업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기업이 가지는 가치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현금 흐름의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를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 있죠.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 이자율이 절대 미자의 이자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점의 이자율입니다.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요.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인하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가표 보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금이 1,000원이고 이자가 매년 30씩 들어온다. 3년 동안 매년 30씩 들어오는 이자가 이런 사채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원금에는 1원의 현재 가치 평가 계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자에는 연금의 평가 계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 1 플러스 R에 나누기 N한 거 있죠. 이것이 현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요거는 한 번 N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원금에 적용을 하고요. 밑에 거를 보면 이 식이 좀 복잡하죠. 이게 N차승 한다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이고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거는 이자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자율이고 세로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3년은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보고 또 세로축으로는 지금
3%죠. 할인율을 3%로 적용을 한다면 이쪽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나는 지점 요거를 찾아서 여기에 쏙 넣어줍니다. 이거를 현가계수를 곱해준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보통 문제에서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자에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주고 원금에는 1원의 현가계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 현금 흐름에 현재 가치를 구할 때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줄 때 이때 적용되는 이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 이자율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늘 변동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표는 국공채 3년 만기물에 대한 이 시장 이자율을 조회한 건데 이 국공채처럼 안전한 자산의 시장 이자율도 변동을 매우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3.5% 정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보통 3% 하면은 시장 이자율 지금은 뭐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공채가 가장 안전하니까 3%니까 보통 회사채, 일반적인 회사채 이율은 3%보다 높겠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사채의 가격은 사채가 가지는 현금 흐름, 원금과 이자 이 현금 흐름과 나누어주는 할인율, 이 할인율과 기간, 이 세 가지 요건이 결정이 되면 이 사채의 가치, 사채의 발행 가격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이자율이 3%라고 하고 액면 금액이 10,000원, 액면 이자율이 3%인 이 사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현금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즉 이 이 현금 흐름만 구할 수 있다라면은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는 3% 액면 이자기 때문에 300원이 들어올 것이고 만기 때는 원리금 1,300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를 보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1.1로 나누고 뒤에 거는요. 1.1로 두 번 나누고 3년 뒤의 가격은 1.1로 세 번 나누어서 합친다. 요것이 이 사채가 가지는 현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 이자율이 계속 변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행 시점에는 3%였는데 1년 뒤의 시점에는 20%로 올랐다. 좀 비유가 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10%로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년 뒤에 이 사채가 가지는 이 국공채가 가지는 현재 가치를 다시 구해보면은 300원을 1.1로 한 번 나누겠죠. 이 시점에는 한 번 나누고요. 2년 뒤에는 두 번 나눈 값. 두 번 나눈 값을 합쳐보면은 8,700원이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9,000이 만 원으로 발행하였던 이 사채는 시장에 가서는 가치가 8,700원으로 줄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즉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 가치는 하락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에는 두 가지의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바로 사채 증서에 표기된 이자율이고요. 이거를 액면 이자율 또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목 이자율은 이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향이 있는 이자이고요. 만기 때까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이자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을 반영한 이자율이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투자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즉 시장이 각 이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신용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또 우리가 사채에서는 유효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유효이자율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효이자율은 보통은 시장 이자율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사채 시장에서 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채 발행비가 나온다라면
즉 우리가 예상했던 사채 발행했을 금액과 어떤 비용이 발생해서 실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현금 흐름과 우리 지금의 사채 가격을 일치시켜주는 그러한 이자율을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을 때 9,520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발행을 했더니 200원이 차감되고 9,320원만 들어왔어. 그럼 이 차이가 사채 발행이죠. 이 3,920원과 각 연도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할인액을 일치시켜주는 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 이자율을 얌산으로 계산하기는 좀 힘들고요. 어떻게 하냐면 9,320원은 1,000원 1 플러스 R 나누기 1번, 1,000원 1 플러스 R 2번, 그리고 11,000원 1 플러스 R 3번 한 것에 이 R을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계산하기는 힘들고 뭐 계산기로 하겠죠. 그리고 컴퓨터, 챗 GPT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화폐라는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구조에서 이 현재 가치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회계에서는 주로 회사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작업이 많으니까요. 회사채를 예로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회사채인 사채 현금 흐름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어 이자 개념을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채 이자율은 증권에 기재된 이 액면 이자율과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이자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사채 가격을 계산할 때 현금 흐름을 할인해야 되는데 이때 할인은 시장 이자율로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채 발행비 등으로 실제 현금 흐름이 달라진다라면은 그에 맞는 유효 이자율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채 발행 금액을 계산할 때 현가 계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요. 먼저 1번 현금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현가 계수표를 적용을 하는데 이자에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적었고요. 원금에는 1원의 현가 계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